마음 특강을 아니지 마음 특강이 아니고 12연기 특강이 우리 두 분 모부님 호주 다녀오시는 그때로부터 2달 가까운 시간을 좀 다른 수업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지난번 수업에서 우리 교재의 102페이지 그 심의식의 이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보고 남겨놓았는데 시간도 오래됐고 해서 오늘 102쪽 심의식의 이해 어떤 조건들에 의한 마음의 배분 이 부분을 좀 읽어가면서 복습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2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뭐냐 하면 오온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런데 오온 중에서도 색수상행 다 중요하지만 나를 구성하는 거니까 그렇다 해도 뭐니 해도 식은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보아야겠죠. 그래서 식에 대한 확장된 이해를 5가지 주제로 하고 있고 그 중에 4번째 주제가 심의식이라는 3가지 이름으로 마음이 불리고 있는데 이 3가지로 불리는 것이 100% 동의어일까? 아니면 무언가 차이를 가지는 것일까? 그래서 마음에 대한 사실은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이해 과정인 거죠. 자, 그렇게 심의식을 이해하는 수업입니다. 교재 읽어보겠습니다. 법망경, D가니까요 1번. 법망경 일부 영속의 주장에서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이라고도 이라고도 비라고도 설이라고도 신이라고도 불리는 이 안은 무상하고 안정되지 않았고 영원하지 않고 변하는 것이다. 그러나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이 안은 상하고 안정되었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어서 언제까지나 사실 그대로 머물 것이다. 요거 보면 조금 낯설죠.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의 모두를 즉 아뜨만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앞에 5가지는 무상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뒤에 1가지는 아뜨만이다 상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뒤에 1가지를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되는 거는 이건 부처님 말씀 아니죠. 우리가 이런 부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법망경에서 62가지 외도의 주장들을 소개하는 데서 나오는 외도가 이렇게 주장한다라는 거지 부처님 가르침 아닙니다. 그런데 12번 상류다 61번 배우지 못한 자 경에서 부처님은 이들과 다르게 말합니다. 몸은 오히려 얼마의 기간 동안이라도 지속되지만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큰 숲에서 돌아다니는 원숭이가 가지를 옮겨 잡듯이 잠시간에 생겨나고 소멸하는 것이어서 상하고 안정되었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어서 언제까지나 사실 그대로 머물 것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그중 그래도 심의식이라는 이거는 상하지 이렇게 보지만 부처님 아니다 거꾸로다. 비구들이요 배우지 못한 범부는 4대로 구성된 이 몸에 대해 염오하려고도 하고 이탐하려고도 하고 해탈하려고도 할 것이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4대로 구성된 이 몸에게는 쌓임도 감소도 붙잡음도 놓음도 있다. 그래서 거기서 배우지 못한 범부는 염오하려고도 하고 이탐하려고도 하고 해탈하려고도 할 것이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이것에 대해 배우지 못한 범부는 잘 염오하지 못하고 잘 이탐하지 못하고 잘 해탈하지 못한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배우지 못한 범부에게 오랜 기간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고 이것은 나의 아다라는 묶임이고 중요하게 지켜온 것이고 집착된 것이다. 뭐가요?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부르는 그게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 배우지 못한 범부는 잘 염오하지 못하고 잘 이탐하지 못하고 잘 해탈하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배우지 못한 범부는 심을 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보다 사대로 구성된 이 몸을 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낫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사대로 구성된 이 몸은 1년을 지속되는 것으로도 2년을 지속되는 것으로도 3년을 지속되는 것으로도 4년을 지속되는 것으로도 5년을 지속되는 것으로도 10년을 지속되는 것으로도 20년을 지속되는 것으로도 30년을 지속되는 것으로도 40년을 지속되는 것으로도 50년을 지속되는 것으로도 100년을 지속되는 것으로도 그 이상을 지속되는 것으로도 보인다. 몸이라는 건 어찌든 보면 한 100년 내 몸으로 살잖아요. 그런 얘기죠. 그러나 비구들이여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밤 동안에 다른 것이 생기고 다른 것이 소멸한다. 또한 낮 동안에 다른 것이 생기고 다른 것이 소멸한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큰 숲에서 돌아다니는 원숭이가 가지를 잡는다. 그것을 놓은 뒤에 다른 것을 잡는다. 그것을 놓은 뒤에 다른 것을 잡는다. 이와 같이 비구들이여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밤 동안에 다른 것이 생기고 다른 것이 소멸한다. 또한 낮 동안에 다른 것이 생기고 다른 것이 소멸한다. 몸이라는 거는 이래 보면은 100년도 가는 것 같은데 차라리 몸은 100년이나 가는 항상한 거요. 이렇게 볼지언정 마음이라는 거,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거는 밤, 낮을 계속 바뀌는 거다. 그러니까 심의식 이거를 상하다라고 보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래 보면 와 그럼 우리 마음이 그래도 한 번 생기면 하루 낮은 가고 하루 밤은 가나 보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비유를 부처님 그래 하셨지만 지난 수업에 요 말씀 드렸었죠. 부처님께서 비유하기도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정말로 비유를 못하는 게 하나, 마음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비유할 수도 없다 라고 하고, 실제로 경에는 이 마음이 빨리 변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안 나타나죠. 뭐 그럴 만큼 마음은 무지무지하게 빨리 변한다. 이렇게 그 경은 설명해주고 있죠. 거기서 비구들이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연기를 철저히 여리하게 사고한다. 이렇게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다. 이것의 생김으로부터 이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을 때 이것이 없다. 이것의 소멸로부터 이것이 소멸한다. 즉 무명의 조건으로부터 행들이 있다. 행의 조건으로부터 식이 있다. 내지 이렇게 이 모든 괴로움 덩어리에 일어남이 있다. 그러나 무명의 남김없이 빛바랜 멸로부터 행멸이 있다. 행멸로부터 식멸이 있다. 내지 이렇게 이 모든 괴로움 덩어리에 소멸이 있다라고. 비구들이여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색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수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상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행들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식에 대해서도 염오한다. 염오하는 자는 이탐한다. 이탐으로부터 해탈한다. 해탈했을 때 이렇게 해탈의 알미 있다. 태어남은 다 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안다. 이게 뭐 약간 그 외도들 입장에서는
몸이라는 거는 무상하지만 심의 식, 마음이라는 거는 상한 거요.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부처님 그건 틀렸다. 잘못 본 거다. 이렇게 말하고 또 보통의 사람들을 위해서 알려주는 말씀이 그거죠. 사람들은 변화하는 것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몸이라는 게 이게 한 5년, 10년에 보면은 늙어가거든. 아, 몸이라는 거는 무상하구나. 근데 변화를 볼 수 없는 요 마음이라는 거는 상한 거지 뭐. 이거 앞두만이지 뭐. 요렇게 본다는 거죠. 그럴 때 부처님은 그렇게 볼 바에는 차라리 그래도 100년쯤 유지되는 몸을 상하다라고 보는 게 차라리 낫다. 마음이라는 거 못 봐서 그렇지 사실은 비유도 할 수 없을 만큼 빨리 변하는 거다. 마음 이거 무상하다고 보지 못하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자, 그런 내용이었고 부처님 이전에도 몸과 함께 나를 구성하는 이것은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부처님 이전 인도의 사상가들은 이것이 상락아정의 특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이해했고 부처님은 무상고 무와 부정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그들의 오류를 지적했다는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교재를 만들기 전에는 제가 언급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사실은 이 부분이에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을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이렇게 세 가지 이름으로 구분해서 부르는 것을 오직 부처님이 그렇게 부르는 거라고 사실은 뭐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거죠. 그런데 이 교재를 만드는 가운데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런 마음에 대한 세 가지 이름 이거는 외도들도 이미 그렇게 쓰고 있었구나. 외도들도 우리 삶을 보면 심이라고 불리우는 마음 상태가 어떤 일을 하고 의라고 불리는 마음 상태가 어떤 일을 하고 식이라고 불리는 마음 상태가 어떤 일을 한다. 이런 부분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다만 그들은 무아라고 하는 실상을 보지 못하고 그걸 아뜨마디라고 본 게 문제라는 거죠. 요 부분 발견한 거는 이 교재 만들면서 우리 참 성과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상가들도 심과 의와 식을 같은 것으로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이 아와 상대되는 것으로 안이라고도 이라고도 비라고도 설이라고도 신이라고도 불리는 이 아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마음과 몸입니다. 몸을 구성하는 안 내지 신이 제각각 차별적인 것이듯이 마음을 소술하는 심의 식도 제각각 차별적인 것으로 이해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 위에서 안 내지 신이 모두 제각각 무상하고 안정되지 않았고 영원하지 않고 변하는 것인데 비해 심과 의와 식은 모두 제각각 상하고 안정되었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고 언제까지나 사실 그대로 머무는 것이라고 이해하였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과 차이죠. 부처님도 몸의 영역을 구성하는 것들의 개별성과 마음의 영역을 구성하는 것들의 개별성에 대해서는 그들과 같은 시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이해되는 표현이죠. 다만 그 개별적인 것들 모두가 무상하고 안정되지 않았고 영원하지 않고 변하는 것이라는 이해에서 그들과 차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삶에 대한 구체적 이해 위에서 부처님은 몸의 영역을 구성하는 것들로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의 5근을 말합니다. 이것은 안, 이, 비, 설, 신과는 다른 것인데 세상, 즉 색, 성향 및 촉과의 접점으로의 역할이라는 조건에 의한 몸의 배분입니다. 그리고 몸과 상대되는 것으로의 마음의 영역을 구성하는 것들로서 심과 의와 식이 말해지는 것인데
어떤 조건들에 의한 마음의 배분이라고 해야 합니다. 뭐 여기서 뭐 대충 보면 이런 표현은 나온 거죠. 몸의 영역을 구성하는 것들로 안근 내지 신근의 오근을 말한다. 요거죠. 안근 내지 신근. 안입이설신 중에 식 빼고 근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것은 안입이설신과는 다른 것이다. 뭐 조금 이따가 그 경전을 좀 소개해 드릴 거지만 안입이설신과 안근 내지 신근과 안식 내지 신식은 다르다. 요거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삶을 설명한다. 이런 개념이죠. 심의식의 이해는 바로 이런 배분을 필요로 하는 조건들의 측면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건들의 측면에서 심의식의 개별성, 즉 각각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여간 우리가 그냥 마음 이러면 되는데 왜 마음이라는 한 가지 말로 좀 쉽게 설명하지 않고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근본경전 연구에는 뭐 특히 그 부분을 밝혀내려고 이미 오랜 세월 선배 스님들이 심의식은 동의어요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그대로 가면 되지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면 불교가 뭐예요? 무아고 무상이고 그 연기라고 불리는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결과를 말하는 거잖아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생겨날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어떤 조건을 제공해야 할까? 말하자면 불교가 이건데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 세 가지를 마음이라고 부르는 그것에 대해서 각각의 조건들이 다르면 이런 조건들에 의해서는 심이고 이런 조건들에 의해서는 의고 이런 조건들에 의해서는 식이야 라고 부처님이 설명해 주는 건데 이거를 그냥 동의어로 보자 라는 것은 조건의 차이를 감안하지 말자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 되면 한마디로 말해서 비불교적이죠. 그렇게 되면 비불교적이라는 말의 대표는 뭐예요? 그걸 아뜨만으로 보는 일이 생기는 거죠. 바로 이렇게 심과 의와 식이라는 세 가지 이름이 개별적으로 어떤 조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거를 놓치는 순간 불교 안에서 마음을 아뜨만으로 간주하는 이런 일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양보할 수 없는 거는 심의식이라는 세 가지 이름의 그 차별성,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결과되어 불리는 것일까? 이거는 놓칠 수 없다. 그래야 불교가 온전하게 출발하죠. 자, 그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청정도로는 윈양앙 찌땅 마노띠 아타또 에깡 식과 심과 의라는 것은 의미로부터는 하나이다 라고 해설하고 상류따 니까야 주석서는 심 등은 모두 오직 의처의 이름이다 라고 주석합니다. 그러니까 청정도로는 심의식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뜻으로는 다 하나요. 뜻이 하나라는 건 뭐예요? 이름만 다르지 의미하는 건 하나요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심의식의 개별적인 조건들의 차별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류자니까의 주석서에서도 심 등은 이랬으니까 심의식 세 가지 모두가 의처의 이름이다. 사실은 의처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 뒤에 보겠지만 요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안입이설신의의 의. 요거가 의처라는 건데 심의식 세 가지가 다 요 의처의 이름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고요. 주석서가. 그런 설명 위에서 경전을 풀어가지고
부처님이 정작 우리에게 알려주려 하던 내용을 바르게 공부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 문제 제기를 해야 되죠. 거기 청정도론 내용 제가 하나 번역해놨네요. 인식의 특성을 가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한 가지로 만들어진 뒤에 식온으로 알려져야 한다고 말해졌다. 무엇이 인식의 특성을 가지는 식인가? 도반이요. 인식한다고 해서 식이라고 불린다 라고 말해졌다. 식과 심과 의라는 것은 의미로부터는 하나이다. 그런 이것은 인식의 특성을 가지는 것에 의해 성품으로부터 한 종류이고 생겨남의 영향에 의해 유익한 것과 무익한 것 그리고 무기인 것의 삼중으로 되어 있다. 하여간 좀 그렇게 이제 청정도론이 설명하고 있고요. 이어가지고 상류다니까야 인연품의 주석서에서는 심이라는 것 등은 모두 의처의 이름이다. 그것은 심의 의미, 심의 영역, 심과 연결된 법들에 의해서 심이고 의의 의미에 의해서 의고 식의 의미에 의해서 식이라고 불린다. 앞에 설명드린 대로요. 청정도론의 해석은 세 가지는 모두 같은 것이고 그 상태가 유익, 무익, 무기의 셋으로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조건들에 따라 그 특성을 달리한다는 것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상류단 니까야 주석서는 이 세 가지 모두 의처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의처라는 하나의 법이 상황에 따라서 심으로도 의로도 식으로도 불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처는 세상과 대응한 식의 배분에 의한 의식과 의근이 함께한 것입니다. 요 얘기죠? 의식과 의근이 함께한 거. 요거죠. 의를 구성하는 일부여서 여기서 의라는 거는 뭔가요? 아니지. 안식 내지 의식과 의근.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 중에 안근 내지 신근이라는 몸을 배제한 나머지가 의라는 심의식이라고 부를 때의 의를 말하는 거죠. 의를 구성하는 일부일 뿐인 의처를 본체로 간주하여 이렇게 의라는 것은 이렇게 몸을 배제한 나의 전부인데 그거를 그 중에 의라는 거 하나 의를 구성하는 일부인 의처 즉 의내입처 얘기죠. 요것만을 본체로 간주하여 심의식의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런 설명 위에 심의식에 대해서는 몇 가지 측면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1. A라고도 B라고도 C라고도 불리는 그것이라는 문장의 의미. A라고도 B라고도 C라고도 불리는 그것은 A는 B는 C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것에게 세 가지 이름이 있어서 셋 중 어떤 것으로 부르던 모두 같은 그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친구라고도 벗이라고도 동무라고도 불리는 그 사람들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사실 친구다, 벗이다, 동무다 하는 거를 우리 동갑내기 단마란도 부부님 제가 말할 때 그래 말할 수 있지 단마란도 부부님 내 친구예요. 단마란도 부부님 우리 벗이잖아요. 단마란도 부부님 우리 동문걸로. 이럴 때 단마란도 부부님의 어떤 측면을 꼬집어가지고 친구라 하고 어떤 측면을 꼬집어서 벗이라 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보통 말하는 동갑내기고 마음이 통해서 가깝고 서로에게 소중하고 이런 사람을 표현할 때 친구요, 벗이요, 동무요 이렇게 말하는 것 뿐이지 이런 거 완전히 동의어잖아요. 그죠? 그런 차이를 그런 의미죠. 둘 이상의 그 사람들은
친구라 부르든 벗이라 부르든 동무라 부르든 모두 비슷한 또래로서 서로 친하게 사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그것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심 또는 의 또는 식으로 불리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심과 의와 식이란 세 가지 단어는 그것이라는 어떤 것의 다른 이름입니다. 실체적으로는 심 이퀄 의 이퀄 식인 그것입니다. 청정도론이 세 가지를 모두 같은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의 문장이 꼭 그렇게 해석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조건에 따라서 다른 존재 상태를 나타내는 현상을 설명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이 중요하죠?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조건에 따라서 다른 존재 상태를 나타내는 현상. 정체성 자체가 다르다라고 하면 묶어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의 정체성인데 마음이니까 삶의 과정에 따라서 그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다른 존재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산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2개가 결합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입니까? 물이라고 대답하면 옳은 답입니까? 옳지 않은 답입니까? 노부부님, 처음 들어보시죠, 이거? 산소 하나, 수소 2개 결합하면 물인가요? 아닌가요? 물일 것 같죠? 넘어가 봅시다. 물이라는 대답은 옳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답이 이런 맞는 답은 아니시죠? 산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2개가 결합하면 상당 경우는 물이지만 상당 경우는 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상당 경우는 물인데 노버분이 상당 경우는 물이 아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어떤 경우는 물이고 어떤 경우에는 물이 아닐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말이 되나요? 산소 하나, 수소 2개가 결합했는데. 다른 조건이 다른 색깔에 들어간다든지 일반적인 이야기일 때는 물은 물인데 뭐 온도가 다르든지 온도 낼 수 있고. 그래, 지금 이제 그 다른 색깔 이런 부분은 자꾸 우리가 논의를 하고 온도. 지금 요점은 그거거든요. 온도가 되면 문제는 어머님 요 표현이 조금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온도가 달라질 수도 있고 이랬잖아. 그럼 온도가 달라질 수도 있고 이래 되면 온도가 어떤 범위를 벗어날 만큼 달라지면 그때는 물이 아닌 게 된다고. 물인데 온도가 달라져서 물의 어떤 이런 게 아니고 물 아닌 게 된다고. 보자고요. 성분은 물이잖아요. 그러지만 그걸 물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뭐라 했냐 하면 앞에서 말하기를 정체성은 그죠. 하나지만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지만 조건에 따라서 다른 존재 상태. 지금 법원님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H2O라는 정체성은 하는데 다른 존재 상태라는 현상은 물일 수도 있고 그래 온도에 따라서요. 정확히 보신 겁니다. 물일 수도 있지만 얼음일 수도 있고 수증기일 수도 있다고. 그러면 수증기하고 물하고 얼음을 같은 거로 보진 않잖아요. 그거 같은 거로 보자 하면 사실은 세상 살기 힘들죠. 세상 살기 힘들다는 게 뭐냐 하면 그거 같은 것으로 보는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으면 괴로움이 생긴다. 이런 얘기죠. 마음이라는 것도 쉼과 의와 시기, 정체성은 하나지만 조건에 따른 다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하나요? 이렇게 잘못 알으면 괴로움이 생긴다. 요거죠. 우리가 딱 그 부분 때문에 이 공부를 하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물질은 압력과 부피와 온도에 따라 그 존재 상태가 결정됩니다. 화학적으로는
PV는 nRT라는 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때 P는 압력, V는 부피, T는 온도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물질들이 가지는 고유한 값인 nR에 압력과 부피와 온도가 어떻게 제공되는가에 따라 그 존재 상태가 결정됩니다. 즉, 압력과 부피와 온도를 조건으로 존재 상태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산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2개가 결합한 것은 압력과 부피와 온도가 어떤 값으로 작용하는지에 따라 얼음일 수도, 물일 수도, 수증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온도를 중심으로 말하면 0도C 이하에서 이것은 얼음으로 있고 0도C 내지 100도C에서는 물로 있으며 100도C 이상에서는 수증기로 있습니다. 이럴 때 산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2개가 결합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옳은 답변은 얼음일 수도, 물일 수도, 수증기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존재 상태를 다르게 표현하면 얼음이라고도 물이라고도 수증기라고도 불리는 이것 H2O가 됩니다. 노버브님 이렇게 말해야 정답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얼음이라고도 물이라고도 수증기라고도 불리는 이것 H2O라는 표현이 얼음 이퀄 물 이퀄 수증기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얼음과 물과 수증기가 다른 것인 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입니다. 조건에 따른 현상적 존재 상태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관리, 활용의 측면에서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표현이 이거죠. 바르게 알지 못하면 관리, 활용의 측면에 문제가 있다. 관리를 잘못하니까 제대로 못 쓸 거고 활용이 잘못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얻어야 하는 목적을 못 얻죠. 이런 게 뭐냐 하면 원하는 대로의 결과를 만들지 못하는 고라는 거죠. 괴로움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얼음이 필요한 사람이 얼음이기 위한 조건을 몰라서 물처럼 관리한다면, 즉 냉동실에 넣지 않는다면 얼음의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없고, 수증기의 안전한 관리 수칙을 모르면 사고를 초래하여 화상을 입게 되는 등 관리, 활용의 부적절에 의한 불만족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라고도 B라고도 C라고도 하는 이것이란 문장의 의미는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다 공감하시죠? 예,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찌 보면 오랜 세월 불교 안에서 이 부분을 간과했기 때문에 가르침을 올바르게 배우지 못한 세월이 길었다, 이렇게 봐야겠죠. 물론 이런 대답은 이어지는 질문을 초래합니다. 어떤 경우에 얼음이고 어떤 경우에 물이고 어떤 경우에 수증기입니까? 라고. 그러면 다시 대답해야 합니다. 온도가 0도C 이하이면 얼음이고 0도C 내지 100도C이면 물이며 100도C 이상이면 수증기입니다. 라고. 그러므로 산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2개가 결합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현명한 대답은 온도를 조건으로 얼음일 수도 물일 수도 수증기일 수도 있습니다. 온도가 0도C 이하이면 얼음이고 0도C 내지 100도C이면 물이며 100도C 이상이면 수증기입니다. 가 될 것이고, 줄여서 말하면 온도를 조건으로 0도C 이하이면 얼음이고 0도C 내지 100도C이면 물이며 100도C 이상이면 수증기입니다가 됩니다. 이 질문을 일반적 경우로 확장하면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일반상대성 이론으로 넘어갑니다. 자,
일반적 경우로 확장하면 이것과 저것이 결합해서 생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이것을 조건으로 이것입니다. 또는 이것을 조건으로 이렇게도 저렇게도 불립니다. 라고 말해야 정확한 답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그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문장이 심 이퀄 의 이퀄 식인 것으로의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조건으로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경은 전반적으로 후자의 경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 의, 식 각각의 생겨남의 조건, 역할의 조건 등에 따라 다른 존재 상태를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 이퀄 의 이퀄 식으로 마음을 이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음은 어떤 것, 무언가를 조건으로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그것입니다. 다만 삶의 심오함 때문에 그 조건 관계를 한두 마디의 말로써 나타낼 수 없는 현실 때문에 부처님으로서도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그것이라고 말해야 했을 것입니다. 현명한 자의 이해의 영역이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표현 타당하죠? 우리가 정말 심의식을 이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고 그 조건 관계를 감안해서 볼 수 있다라고 말하면 바꿔보니 우리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죠? 마음을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 현명한 사람이 되는 출발이다. 이렇게 봐도 되죠. 근데 잠시 할성스님 네. 그분 TV에서 하신 말씀은 자기는 심의식이라고 불리는 이 마음 중에서 만호가 중심이다. 이래 설명을 강하게 하시더라고요. 이건 좀 설명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그 어른한테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분께서 공부한 중심에 과연 그 세월의 길이만큼 니까야가 있느냐? 정말로 그분이 뭐 청정도론이라든가 주석서라든가 아비담마라든가 무언가 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덮고 있는 것들, 그 덮고 있는 것들을 걷어내고 알맹이를 보는 세월이 정말로 한 30년 이상 흘렀다 하면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말을 못하죠. 그건 꼭 이제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경전에 접근하는 공부 자체가 세계적으로 그죠? 지구 안에서 근본경전 연구회 밖에는 이렇게 경을 접근하는 공부 자리가 없잖아요, 아직.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더구나 그분께서는 오랜 세월 참 커다란 역할을 하셨지만, 그렇게라도 사실은 빨리어로 직접 경전을 만나는 이런 접근을 하시지 않으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마음을 조건적으로 해서 이해할 수 있다면 바로 우리가 현명한 자다. 현명한 자가 되기 위한 출발이다. 이렇게 보자 했고요. 이런 점에서 청정도론의 해석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하면 사람들은 이피스님 왜 자꾸 그 청정도론 틀렸다는 얘기를 하냐. 그냥 당신 얘기만 하지. 이렇게도 이제 저를 비판하시는 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틀린 거는 틀렸다고 지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청정도론이 어떤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불교 신자한테 직접
그것도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불교 신자들한테 직접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은 이렇게 오류가 있다,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해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지적해야 되는 거지. 당신 공부나 하지 왜 남을 지적하느냐라고 우리가 비판받을 일은 아니죠. 예, 자, 사실은 이제 여기 요만큼까지가 지난번 수업했던 내용입니다. 복습을 좀 했고요. 이제 한 10분 쉴까요? 한 10분 쉬었다가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쉬겠습니다.